AP 주가가 개장 3분 만에 17% 빠지던 그 아침, 이 지역은 심장보다 먼저 기사 제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5가지 근거를 따라가면서 누가 왜 이 지역의 병을 이용해 주가를 흔들었는지, 그리고 AP가 계약 직전에 왜 무너질 뻔했는지 끝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뒤로 갈수록 하나씩 터지고요. 마지막 근거가 나오는 순간, 아, 이 판은 처음부터 누군가가 설계했구나 하고 소름 돋으실 겁니다. 그날 아침, 이 지역의 휴대폰은 평소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메신저가 동시에 울리고, 투자사 담당자 전화가 동시에 들어오고, 기자의 문자까지 동시에 꽂혔거든요. 이 지역은 병원 검사 결과를 숨겨오던 사람입니다. 숨기는데 익숙해진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날은 숨길 틈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먼저 알아버렸으니까요. 문자 첫 줄이 이랬습니다. 대표님, 기사 나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뜬 제목이 눈을 찢었습니다. 속보 AP 대표 심장 이식 대기 의혹 건강 이상설 확산. 업계 계약 앞둔 핵심 인물 리스크. 이 지역은 순간적으로 웃음이 날 뻔했는데요. 웃기려고 웃은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의혹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진실은 진실이 아니게 됩니다. 의혹은 사람들 입에서 사실로 변하고, 사실은 주가를 흔들고, 주가는 계약을 흔들어버리죠. 이 지역은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데도 이 지역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표정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누구보다 자기 몸 상태를 잘 안다는 거였어요. 지금 이 스트레스가 본인 심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요. 그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 너 기사 봤지? 박성재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는데요. 장난이 섞일 틈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이 짧게 답합니다. 봤어. 이거 누가 흘렸냐? 너 병원 기록은 너랑 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었냐? 이 지역은 그 말에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박성재 말이 맞습니다. 이 지역은 자신의 병을 가족에게도 숨겼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숨겨왔습니다. 지은호에게도 선을 그으면서까지 숨겼고요. 그런데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자가 어떻게 심장 이식 대기라는 단어까지 씁니까? 이 지역은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우리밖에 모르는 게 아니었나 보지. 박성재가 바로 받아칩니다. 아니, 이건 모를 수가 없는 정보를 흘린 거야. 누군가가 확실히 알고 흘린 거야. 그 순간 이 지역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십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누군가가 이 지역을 흔들어서 회사 전체를 흔들려는 공격이었습니다. 근거 1. 기사가 아니라 타이밍이 칼이었습니다. AP는 그 주에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외부에 공개되면 업계가 뒤집힐 정도의 건이었고, 이 지역이 직접 앞에 서서 마무리해야 하는 계약이었어요. 이 지역이 빠지면 계약은 흔들리고, 계약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빠지고, 투자자들이 빠지면 주가는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는 위기라는 연결고리. 너무 뻔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그동안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숨이 차도, 흉통이 와도, 손이 떨려도 괜찮다라고 우기면서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늘 그랬거든요. 무너지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 누군가에게 약점 보이면 바로 잡아먹힌다고 믿는 사람. 그런데 그날 기사 나온 시간, 딱 계약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오전 9시 3분. 개장하자마자 공포를 만들기 딱 좋은 시간. 회사 주가 그래프가 아래로 꺾이는 걸 보면서 이 지역은 자기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사 속 심장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주가 때문에 진짜 심장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AP 비서실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대표님, 투자사 2군데에서 리스크 미팅 요청 왔고요. 계약 상대 측에서도 긴급 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쪽에서 오늘 오전 긴급 회의 잡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그 말이 제일 뼈 아팠습니다. 이사회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죠. 숫자와 리스크로 움직입니다. 이사회가 대표 건강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개인의 병이 아니라 회사의 약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지역은 눈을 감고 속으로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했냐? 근거 2. 건강 이상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지은호가 이 지역 사무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지은호는 원래도 밝고 긍정적인 편인데
그날은 표정이 딱 굳어 있었어요. 지은호는 이 지역의 동업자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지은호도 같이 흔들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은호는 감정만으로 뛰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전체의 생사가 걸린 표정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이 지역에게 링크를 보여줍니다. 선배, 이 기사 그냥 소문 아니에요. 이 지역이 고개를 들자 지은호는 기사 본문에서 한 줄을 짚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이식 대기 명단 등록 가능성, 최근 병원 출입 빈번. 지은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그냥 누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병명이 나와요. 선배, 이거 내부에서 나온 거죠? 이 지역은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게 터집니다.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지옥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계속 바라봅니다. 지은호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은호는 오히려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사람 마음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더 단단하게 말합니다. 선배, 나한테도 숨긴 거죠? 이 지역이 입술을 떨다가 겨우 말합니다. 지은호, 지금 그게 중요해. 지은호가 바로 받아칩니다. 중요해요? 선배가 나한테 숨긴 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선배가 회사한테 숨긴 걸로 끝나지 않으면 이건 누가 선배 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이 딱 이 지역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은호 말이 맞습니다. 이 지역이 숨긴 건 비밀이었는데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역은 차갑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나 괜찮아.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 지역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술한 거짓말인지. 심장이 뛰는 느낌이 불규칙해졌고 손끝이 차가워졌거든요. 지은호가 이 지역 손을 보고 더 굳어집니다. 선배 손, 지금. 이 지역은 손을 뒤로 숨깁니다. 이래. 계약부터 살려야 해. 이 지역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지역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진짜 쓰러지면? 그럼 계약이고 뭐고 끝인데. 하지만 이 지역은 그 목소리를 눌러버립니다. 이 지역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눌러버리고 버텨버리고 남은 사람들 눈치 안 보게 괜찮다만 반복하면서요. 근거 3. 주가 하락 뒤에 돈 냄새가 너무 진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건 공포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공포를 돈으로 바꾸는 순간 하락은 자연이 아니라 의도가 됩니다. 박성재가 이지영 옆에 붙어 앉습니다. 박성재는 감정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박성재는 주가 차트를 보다가 이지혁에게 낮게 말합니다. 이거 이상해. 기사 나오고 떨어진 건 그렇다 쳐도 거래량이. 박성재가 손가락으로 구간을 짚습니다. 누가 미리 팔아? 그것도 기사 나오기 직전에. 이지혁이 눈을 좁힙니다. 내부자 거래.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적어도 기사 나올 거 아는 사람이 움직였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지혁 머릿속에 스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투자사 내부, 병원 내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판을 돈으로 굴릴 수 있는 사람들. 그때 또 전화가 옵니다. 계약 상대 측 담당자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대표님 건강 리스크가 언론에 노출된 상황이라 내일 서명식은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이. 보류라는 말이 이 지역을 확 찢었습니다. 보류는 파기보다 잔인합니다. 보류는 희망을 남겨놓고 질질 끌어서 사람을 더 무너뜨리거든요. 이 지역은 목소리를 눌러 말합니다. 그 기사 사실 아닙니다. 상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부인 보도자료 내실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식 부인. 그건 곧 공식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게 가장 무서운 건 병 자체보다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혼주의자면서도 사랑이든 일이든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지역이 자기 몸을 숨기는 건 자기 문제로 끝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제는 회사 전체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 지역은 통화를 끊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묻습니다. 선배,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 지역은 웃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만든 회사가 같이 무너진다는 거.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선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예요. 누가 흘렸는지 찾아야 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성재도 고개를 듭니다. 맞아. 누가 흘렸는지 찾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이지혁은 그 말이 희망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공포처럼 들렸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찾는 순간 이 싸움은 방어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늘 누군가를 다치게 하니까요. 근거사. 병원이 아니라 가족을 흔드는 쪽으로 칼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철이 AP로 찾아옵니다. 이상철은 원래 그런 데를 들이닥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올바르고 고지식한 사람이고 아들 회사에 괜히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철이 왔다는 건 지금 이상철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문을 열자마자 이지혁을 똑바로 봅니다. 기사 봤다. 이지혁이 고개를 돌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상철이 말을 끊습니다. 내 몸이 기사로 먼저 나가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이지혁이 입술을 깨뭅니다. 아버지, 회사가. 이상철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회사도 중요하지. 근데 너는 내가 중요하지 않냐? 이상철의 그 한마디가 이지혁을 더 흔들었습니다. 이상철은 화내는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아들이 진짜로 죽을까봐, 아들이 자기 혼자 또 버티다 쓰러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지혁은 최대한 무덤덤한 척합니다. 나 괜찮아. 이상철이 딱 잘라 말합니다. 괜찮은 애가 왜 숨기냐? 내가 숨기는 순간 누군가는 그걸 잡아서 너를 흔들어. 오늘 그 꼴 난 거 아니냐? 이상철 말이 맞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더 무표정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지혁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왔습니다. 통증이 확 올라오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지은호가 바로 다가옵니다. 선배. 박성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야, 너 지금. 이지혁은 괜찮은 척하려고 입을 열었는데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이 깨닫습니다. 지금 이지혁은 버티는 척을 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지혁은 마지막 자존심처럼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 괜찮아가 제일 위험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이지혁 마음이 지금 내가 괜찮아야 한다에 묶여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상철은 아들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춥니다. 지혁아. 이지혁이 겨우 고개를 듭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내 몸 상태를 기사로 먼저 알아야 하냐? 그 순간 이지혁 마음속에서 뭔가가 쿵하고 무너졌습니다. 회사의 리스크, 계약의 리스크, 주가의 리스크 그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후회가 생기는 것, 아버지가 내가 더 일찍 알았으면 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 이지혁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차라리 화를 내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이상철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 너 지금 중요한 거 많은 거 알아. 근데 너 혼자 다 하려는 거, 그 버릇부터 고쳐. 이상철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이지혁은 무심코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버지, 기사 누가 흘렸는지 알아? 이상철이 멈칫합니다. 누가 흘리긴? 그때 이상철이 아주 짧게 시선을 피합니다. 그 시선이 너무 짧아서 보통 사람은 못 느꼈을 텐데요. 지은호는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사람 눈빛을 잘 읽으니까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저씨가 뭔가 더 알고 있나? 그런데 이상철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보호하려고 또 다른 무언가를 숨기는 쪽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집안은요, 누군가를 지키려고 숨기다가 더 큰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누군가가 파고드는 거고요. 근거. 흘린 사람은 기자가 아니라 증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AP 내부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주요 임원들. 분위기가 숨막힙니다. 이지혁은 몸이 괜찮지 않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냉정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지혁의 냉정은 종종 무너짐 직전의 신호였거든요.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대표님, 계약 상대 측이 대표 건강 보증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이어붙입니다. 이사회에서도 대표 리스크 관리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공식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이지혁은 마음속에서 갈등이 터집니다. 공식 입장을 내면 거짓말이 된다. 공식 입장을 안 내면 회사가 무너진다. 이때 지은호가 아주 조용히, 그런데 단단하게 말합니다. 선배, 거짓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팩트만 말해요. 선배가 지금 당장 업무 수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회사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계약 이행에 문제 없다는 것. 그 정도만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선배를 지키려고, 회사를 지키려고 현실적인 선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그 선이 고맙기도 하고 더 미치도록 아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선을 그어왔거든요. 부담 주기 싫어서 떠나게 하려고, 너 여기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지은호는 지금 선배가 떠밀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박성재도 말합니다. 지혁아, 지금 중요한 건 흘린 놈 잡는 거야. 기사 쓴 기자가 아니라 기자한테 팩트를 던진 놈. 그 놈은 너 병명까지 알고 있어. 그 정도면 병원 쪽이든 너 주변이든 가까운 사람이야.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가 서로 눈치를 봅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니까요. 누가 누구를 믿느냐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이지혁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내용이 짧았습니다. 대표님, 내일 계약장에 서시면 더 커집니다. 대표님이 숨긴 게 하나 더 있죠? 이지혁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숨긴 게 하나 더. 그게 뭘까요? 병 말고 또 숨긴 게 있냐는 걸까요? 아니면 병 자체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까요? 지은호가 묻습니다. 선배, 누구예요? 이지혁은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이지혁은 그 문자에서 협박의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리고 협박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합니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아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결심합니다. 내일 계약장에 서야 한다. 도망치면 끝입니다. 도망치면 맞다가 되어버립니다. 이지혁은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이 싸움은 진실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지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싸움에서 지는 순간 계약은 깨지고 회사는 무너지고 그 다음은 인력 구조 조정 같은 현실이 기다립니다. 이지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나갑니다. 지은호가 바로 말합니다. 선배, 혼자 나가지 마요. 박성재도 거들어요. 그래, 너 혼자 나가면 진짜 사고 쳐. 이지혁은 낮게 웃습니다. 나 혼자 안 나가. 나 다 같이 나가.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각오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이 이제 더 이상 혼자 숨기지 않겠다는 각오. 그런데 이 각오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지혁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각오하는 순간 더 이상 예전으로 못 돌아가니까요. 계약 당일 진짜 칼은 기자가 아니라 서류에서 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약장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다 이지혁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표정은 웃는데 눈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픈가? 진짜 흔들리나? 이런 확인이요? 계약 상대 측 담당자가 이지혁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대표님, 본사에서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대표님 건강 관련해서 의료 확인서 수준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피가 확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의료 확인서. 이건 선을 넘는 요구입니다. 회사 계약으로 사람 병을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지혁은 차갑게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난처해야 합니다. 저희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끼어듭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등장하는 사람은 보통 한 명입니다. 법, 규정, 리스크 그걸 들이대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상대 측 법무팀이 조용히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대표님,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봉투 안에 든 건 의료 확인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상담 기록 일부 캡처처럼 보이는 종이였고요. 더 끔찍한 건 거기 적힌 단어들이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이식 권고, 대기 가능성.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은호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확 굳습니다. 박성재도 이를 악물고요. 이지혁은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화도, 놀람도, 공포도 다 섞여서 표정이 사라진 얼굴. 이지혁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이거 누가 줬습니까? 상대 법무팀이 답합니다. 저희가 받은 익명 제보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지혁은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병원 기록을 빼서 던진 겁니다. 주가를 흔들고 계약을 흔들고 이지혁을 꺾으려고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상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확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순간 이지혁이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계약을 살린다.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고 계약을 날린다. 둘 다 지옥입니다. 이지혁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말합니다. 이건 제 개인 의료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출처가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계약장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상대 담당자도 난감해지고 AP 쪽 임원들도 숨을 못 쉽니다. 그때 지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대신해서 싸우는 쪽을 택합니다. 지은호 목소리는 떨리는데요. 떨리면서도 또렷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AP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회사입니다. 대표 개인의 건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이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당장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은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지혁은 지은호를 봅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고맙고 고마운데 미안합니다. 이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사람은 버티기 힘들거든요. 박성재도 덧붙입니다. 근데요? 누가 이런 자료를 흘렸는지부터 확인해야죠. 계약 상대 측이 이런 불법 자료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면 그건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당장 계약 하나 지키려다가 법적 분쟁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말에 상대 측도 흔들립니다. 상대 측도 이 판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뜻밖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박진석입니다. 박진석이 왜 여기 있냐고요? 박진석은 돈 냄새와 거짓말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진석은 요즘 고성희와 이혼 전쟁으로 AP 서버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파일의 접근자 이름이 지은호로 찍히는 순간 이지혁은 심장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잃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날부터 AP 안에서는 이상한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스파이래. 내부 자료 유출 로그가 지은호 계정으로 남았대. 대표 건강설 터진 것도 계약 흔들린 것도 다 연결된 거 아니야? 말은 빠르고 의심은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무서운 이유는요.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혼자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지은호는 그 혼자 되는 과정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날부터 뼈로 느끼게 됩니다. 지은호는 늘 해맑고 긍정적이었고 책임감이 강해서 AP에서도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으로 통했는데요. 그런데 한번 스파이로 찍히면 그 장점들이 전부 거꾸로 뒤집혀 보입니다. 책임감 강한 척하더니 결국 제일 핵심을 빼돌렸네. 대표 옆에서 다 듣고 다 봤으니까 가능한 거지. 원래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잖아.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이지혁을 찾았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이지혁이 제일 필요했거든요. 딱 한마디. 나는 너 믿어. 그 한마디면 지은호는 이 지옥을 뚫고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날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가 아니라 로그가 지은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유출이 터진 건 계약 서명식 하루 전이었습니다. AP는 겨우겨우 대표 건강 이상설을 막아내고 투자사도 달래고 계약 상대 측도 설득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줄 알았던 그 타이밍에 더 큰 폭탄이 터진 겁니다. AP 핵심 제안서, 단가표, 파트너사 조건, 그리고 내부 일정까지 외부로 흘러나가 버린 거예요. 더 잔인한 건 그 자료가 단순히 업계에만 돈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자에게도 흘러갔고 경쟁사 쪽에도 들어갔고 심지어 투자사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내부자가 있다는 말이 대놓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P 보안팀장이 긴급 회의를 잡았는데요. 그 회의에서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다운로드 로그가 지은호님 계정으로 남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목이 확 막혔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면서 사람들 말이 잘 안 들렸는데요. 대신 주변 표정만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누구는 피했고, 누구는 노려봤고, 누구는 역시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지은호가 겨우 입을 엽니다. 지금 제 계정이라고요? 보안팀장이 화면을 넘기면서 말합니다. 예. 새벽 2시 14분에 로그인, 2시 16분부터 대량 다운로드, 2시 21분에 외부 전송 흔적이 있습니다. 지은호가 바로 말합니다. 저 그 시간에 로그인 안 했는데요. 보안팀장이 답합니다. 그건 지금부터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로그는 현재까지는 지은호님 계정이 맞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사회 쪽 사람이 차갑게 끼어듭니다. 지은호 씨, 이건 회사 생존 문제입니다. 해명은 나중이고요. 지금은 우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정 접근 권한부터 회수하시죠.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권한 회수. 이건 곧 너를 회사 밖으로 밀어낸다는 말이잖아요. 지은호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지은호는 늘 내 자리가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양하였고, 지은호는 고성이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인물이었고, 지은호는 한우진이라는 약점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움직였고, 그래서 더 티 안 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보통 이런 순간에 칼같이 정리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지혁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은호를 믿는다. 나는 AP 대표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사람은 제일 잔인해집니다. 특히 이지혁처럼 책임감이 강하고 내가 무너져서 남을 무너뜨리기 싫다는 사람이요. 박성재가 옆에서 숨을 낮게 내쉬며 말합니다. 지혁아, 일단 절차대로 가. 절차대로 가야 우리가 지은호를 살릴 수 있어. 이지혁이 낮게 묻습니다. 절차대로 간다는 게 뭐야? 박성재가 답합니다. 권한 회수, 임시 대기, 조사. 그게 지금 회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이야.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박성재 말은 지은호 편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회사 편이라서 하는 말이라는 걸요. 그리고 회사 편은 늘 사람 하나를 희생시켜서 전체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선배, 저 지금. 그때 이지혁이 아주 낮게, 정말 어렵게 말합니다. 지은호, 나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그 한마디가 지은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이지혁이 믿는다가 아니라 머리가 안 돌아간다를 말해버렸거든요. 지은호는 그 순간부터 AP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지은호는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눈이 닿으면 다들 고개를 돌렸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 정리 그렇게 빨리 했구나. 애초에 접근 권한이 왜 그렇게 넓었대? 대표 옆에서 일하면 뭐든 가능하지. 지은호는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해서 더 소름 돋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누군가에게 덮어씌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지은호는 사무실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로그인 하자마자 화면에 뜬 문구가 지은호를 찌릅니다. 접근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 자리인데, 자기 회사인데, 자기 계정인데 갑자기 너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이지혁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선배, 저 진짜 아니에요. 제발 저랑 10분만 얘기해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은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사실보다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 방 앞까지 갔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칫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손이 안 올라갔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이지혁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지, 자기를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건지 그걸 직접 확인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박성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아, 너 지금 쓰러지면 끝이야. 지금 너 몸 상태의 이 스트레스는. 이지혁이 낮게 끊습니다. 알아.
박성재가 더 낮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해. 회사 살려야 하고 계약 살려야 하고 너도 살아야 해. 이지영 목소리가 살짝 갈라집니다. 근데 지은호는 내가.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둘 다 죽어. 둘 다 죽어. 그 말이 지은호 귀에 꽂히는 순간 지은호는 숨이 확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문 밖에서 자기 존재가 감정으로 분류되는 걸 들은 겁니다. 회사의 숫자와 리스크 앞에서 지은호는 감정이 되어버렸고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요. 지은호는 걸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선배가 나를 믿어도 지금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잔인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버려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한 가지가 반복됐습니다. 내 계정으로 찍혔다. 로그는 거짓말을 안 한다.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로그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은요. 결국 지은호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로 이어지거든요. 지은호는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권한이 제한된 상태라 핵심 서버 로그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지은호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은호가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낮고 아주 느긋했습니다. 지은호. 지은호가 숨을 멈춥니다. 누구세요? 누구겠어? 그 목소리가 살짝 웃습니다. 너 지금 제일 떠올리기 싫은 사람. 지은호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요즘 돈줄이 막혀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인감도장, 파일, 근저당, 카드, 계좌까지 다 쥐어버린 상태였고요. 고성이는 이혼을 요구해도 박진석이 이혼은 안 된다라고 잘라버리니까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고성이는 그 불안과 분노를 어디에 풀까요? 고성이는 늘 약한 고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은호에게 제일 약한 고리는 한우진입니다. 고성이가 낮게 말합니다. 너희 회사 난리 났다며.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내가. 난 돈도 없어서 사람 하나 못 쓰는데. 근데 신기하긴 하네. 로그가 내 이름을 찍었다며.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고성이가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난 아는 게 많지. 내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도 알아. 너 지금 이 지역이 널 의심할까봐 미치겠지? 지은호가 목소리를 누릅니다. 할 말 없으면 끊어요. 고성이가 한 박자 쉬고 던집니다. 한우진 어디 숨겨놨니?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정신을 확 찢어 놓았습니다.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지은호에게 한우진은 죄책감이자 약점이자 미끼입니다. 고성이가 내 오빠부터 건드리면 너는 흔들린다로 들어오면 지은호는 진짜로 흔들립니다. 회사가 아니라 삶이 흔들립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진이 건드리지 마요. 고성이가 낮게 웃습니다. 내가 지금 건드릴 수나 있을까? 돈줄 막혀서 사람도 못 쓰는데 내가 무슨 수로 찾겠니? 근데 너는 가능하잖아. 너는 내 오빠를 위해서 뭐든 하잖아.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더러워서 너무 정확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이어서 말합니다. 지은호, 너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면 우진이 병원비는 누가 대? 너 AP에서 돈 못 벌면 우진이 숨을 누가 사? 지은호가 소리치듯 말합니다. 내가 다 할 거예요. 고성이가 차갑게 끊습니다. 그래서 너를 흔들어야 돼. 너는 흔들려야 내가 움직일 수 있어. 고성이는 마지막에 아주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 로그 내가 한 거 아니지?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당연하죠. 고성이가 웃습니다. 그럼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너도 궁금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직접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돈도 없다라고 말했죠. 근데 고성이가 무서운 건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성이는 마음을 만집니다. 죄책감을 만지고 약점을 만지고 관계를 만지고요.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유출이 아니라 관계 파괴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AP 내부 공지가 올라옵니다. 지은호 임원 직무 일시 정지 및 조사 협조 요청.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일시 정지, 조사 협조. 말은 중립처럼 보이지만 회사에서 이건 사실상 낙인입니다. 특히 내부 소문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지은호는 회사로 출근할지 말지 잠깐 망설였는데요. 망설이다가 결국 출근합니다. 지은호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숨는 순간 사람들은 더 확신하거든요. 맞네. 그래서 도망갔네. 이런 식으로요. 지은호가 로비를 지나는데 보안팀 직원이 다가와 말합니다. 지은호님, 죄송하지만 노트북과 휴대폰, 임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은호가 숨을 멈춥니다. 휴대폰까지요? 네. 조사 절차입니다. 지은호가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웃기려고 웃은 게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요.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건요. 지은호의 숨통을 잡겠다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지은호에게 휴대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한우진과 연결되는 유일한 줄이고요. 병원 연락이 올 수도 있는 줄입니다. 지은호는 그 줄을 빼앗기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휴대폰은 안 됩니다. 보안팀 직원이 난처해야 합니다. 지은호님, 이건 회사. 지은호가 더 낮게 말합니다. 회사면 다 돼요? 회사면 사람을 이렇게까지. 그때 뒤에서 이지영 목소리가 들립니다. 휴대폰은 내가 책임질게. 지은호가 뒤를 돌아봅니다.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했는데요. 그 피곤함은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마음이 달아서 생기는 피곤함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눈이 확 뜨입니다. 선배.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봅니다. 지은호, 절차는 따라야 해. 근데 휴대폰은 지금 내 사정도 있으니까 내가 보안팀이랑 합해볼게. 지은호 마음이 확 올라왔다가 동시에 확 꺼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차는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게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이해가 된다고 덜 아픈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아프죠. 이해되니까 참아야 하니까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트북은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묻습니다. 선배는 저를 의심해요? 그 질문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한마디가 지은호를 살릴 수도, 지은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평소처럼 칼같이 말하지 못합니다. 이지혁이 어렵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지은호 눈이 흔들립니다. 생각해요? 이지혁이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근데 로그가 내 이름을 찍고 있잖아. 나는 대표라서 회사도 봐야 해. 그게 지금 나한테 제일 잔인한 부분이야. 그 말이 진심이라서 지은호는 더 무너졌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선배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선배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구나. 그게 제일 절망입니다.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보안팀은 지은호 노트북에서 흔적을 찾았습니다. 지은호 계정으로 새벽에 로그인됐고 대량 다운로드가 진행됐고 외부 전송 흔적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새벽에 정말로 그 일을 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한우진 때문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숨겨진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지은호는 그날 밤 한우진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숨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지은호는 그 말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지은호는 늘 그랬습니다. 회사보다 먼저, 오빠부터 먼저입니다. 그게 지은호 약점이고 지은호 사랑이고 지은호 죄책감이니까요. 지은호는 병원 기록을 떠올립니다. 출입 기록, 접수 기록, 간호사 호출 기록. 그런 걸 다 모으면 지은호의 알리바이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연락하려다 멈칫합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친구고 박성재는 지금 회사 편에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지금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은호는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은호 말을 안 믿습니다. 로그가 지은호를 가리키는 순간 사람들은 지은호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성재 선배, 저 새벽에 병원에 있었어요. 출입 기록 확보해야 해요. 선배, 저 진짜 아니에요. 박성재 답장은 빨랐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 회사가 너 하나 살리려고 다 죽을 수는 없어. 그래서 더 증거가 필요해. 내가 도울게. 대신 감정 버려. 감정 버려. 그 말이 차갑지만 지은호는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울고 붙잡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은호는 싸워야 합니다. 증거로.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보안팀이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지은호님, 계정에 이중인증 OTP 승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OTP요? 네. 새벽 2시 13분에 지은호님 휴대폰으로 승인됐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머리가 확 새하얘졌습니다. OTP 승인 기록이 남았다는 건요. 누군가가 지은호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지은호 휴대폰이 승인해줬다는 뜻입니다. 지은호가 숨이 거칠어집니다. 말도 안 돼요. 보안팀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그 시간대에 휴대폰이 지은호님 손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은호는 바로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정말 잠깐 휴대폰을 놓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숨을 못 쉬어서 난리가 났고 간호사가 잠깐만요 하며 지은호를 끌고 가는 사이 지은호는 휴대폰을 의자에 올려놨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을 떠올리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 몇 분 사이에? 사람은요,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지은호도 그랬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잠깐 손에서 놓친 적은 있어요? 보안팀이 바로 묻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주변에 있었습니까? 지은호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그 순간 오빠 숨밖에 안 보였거든요. 주변 사람 얼굴을 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계정을 열어준 건가? 그 생각이 지은호를 미치게 합니다. 지은호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결론을 제일 먼저 내립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요. 지은호는 병원 출입 기록을 확보합니다. 병원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결국 한우진 담당 의료진과 연결된 사람을 설득해서 최소한의 확인 문서만 받아냅니다. 그 문서에는 지은호가 그 시간대 병원에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들고 이지혁에게 갑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방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두드립니다. 이지혁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은호가 들어가자마자 말합니다. 선배, 저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어요. 여기 확인서 있고요. 저 아니에요. 이지혁은 문서를 받아보는데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그 떨림이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이지혁은 지금 지은호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이건 큰 도움이 돼. 지은호가 눈을 떨며 묻습니다. 그럼 선배, 이제. 이지혁이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말할 거야. 병원에 있으면서도 원격으로 했겠지라고. 지은호가 숨이 막힙니다. 그럼 저는 뭘 더 해야 해요? 이지혁이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누가 내 계정을 썼는지 그걸 찾아야 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왜 AP를 노렸는지 그걸 찾아야 해.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고개가 살짝 숙여졌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범인 찾기라는 말을 듣고도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고성희. 지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선배 저 누군지 짐작가요? 이지혁이 눈을 좁힙니다. 누구?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고성희요?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지혁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고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 가족을 망가뜨린 악행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지혁은 박진석이 고성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동시에 이걸 확실한 증거로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지혁이 낮게 묻습니다. 고성희가 AP를 왜? 지은호가 눈을 떨며 답합니다. 돈이요? 그리고 저를 흔들면 제 오빠를 흔들 수 있으니까요. 이지혁이 멈칫합니다. 한우진.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한우진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가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은호는 회사 때문에만 버티는 게 아니